암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 하면서 이제 읽으러 갔어요. 아노ことばを 聞いて腹が立ちました. あれって正しい表現ですか? 안녕하세요, 구벨입니다. 오늘은 저의 일본 알바, 일본어로는 바이토라고 하죠. 이 알바썰을 풀면서 일본 알바의 특징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일본에 교환학생을 2번 다녀오면서 2번 모두 바이토를 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저는 일본의 위고와 지유라는 옷가게에서 2번 다 알바를 했어요. 지유는 한국에서도 입점을 했던 브랜드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실 롯데타워에 크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려나요? 이런 지유는 유니클로의 서브 브랜드로서 유니클로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 10대와 20대를 겨냥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위고는 제 기억으로는 오사카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10대를 겨냥한 브랜드고 한국 옷 스타일을 많이 파는 곳입니다. 약간 한국과 일본 그 사이 어딘가 중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이돌과도 콜라보를 하곤 했는데 제가 알바를 할 때는 여자친구랑 뭔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옷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불닭을 팔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위고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옷 스타일이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일본 친구도 위고 거기 너 스타일이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좀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는데 한국 옷 스타일은 조금 세련된 느낌이 강하고 일본 옷 스타일은 조금 귀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딱 그 중간에 있는 게 위고다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 교환학생을 가면 꼭 위고에서 알바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환학생을 가서 알바를 구할 당시에 위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조금 쉽게 제가 원하던 곳에서 알바를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조금 길게 했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옷을 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슉슉 하면 옷이 접혀요. 근데 저는 슉슉 하면 옷이 안 접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되더랍니다. 됐어요. 이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부터는 저도 그냥 슉슉 하면 접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일본 옷가게에서 알바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일본 알바를 하고 조금 신기했던 건 일본은 시프트제로 알바를 운영한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한국은 매주 월, 수, 금 10시부터 5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가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본인이 스케줄을 직접 짤 수가 있어요. 저는 세일 기간 외에는 제가 원했던 스케줄대로 근무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근무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간 거였고 교환학생인데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제가 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이게 정말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2번 다 알바생이 조금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해서 이게 조금 더 조절이 쉬웠는데 아무래도 알바생이 조금 적은 곳은 자율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옷가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위고랑 지유에서 둘 다 알바를 했을 때 암호가 있었거든요? 신기하죠? 한국에서도 있나요? 한국 옷가게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옷가게에서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게다가 지유는 무전기를 들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를 말할 때 이렇게 무전기를 켜고 말을 하는데 뭔가 되게 신기한 느낌? 저는 사실 무전기를 쓰는 알바도 지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 게. 사실 암호라고 해서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럴 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라고 일본어로 토이레 이tte 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방 이tte 키마스 이렇게 화장실이라는 걸 주방이라는 암호로 표현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는 화장실이라는 단어에 고객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암호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물 마시러 갔다 오는 암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거 외에 뭐를 하는지를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진상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암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냥 의미로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물건을 훔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치방 데스, 이치방 아리마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틀릴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사실 고객을 의심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도 큰 무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정해서 직원들끼리만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암호를 쓰고 직원들끼리만 아는 말을 쓰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일본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고객 컴플레인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거를 이제 말로만 들었다가 확 체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매일 알바 시작 전에 조례를 해요. 이것도 약간 다른 점이죠. 이제 그 타임에 알바를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니저분이 그날에 이제 특이한 일, 뭐 예를 들어서 이거가 오늘 할인 특가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 조례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때 컴플레인이 한 건 들어왔으니까 다들 게시판 확인을 해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사실 지유에 있었을 때인데 위고에 있을 때는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 없었고 그 매장 전체가요. 그리고 지유에서도 이때가 첫 컴플레인이자 마지막 컴플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 하면서 이제 읽으러 갔어요. 근데 읽으러 딱 갔는데 피팅룸에 대한 컴플레인인 거예요. 제가 조금 떨었던 게 제가 주로 피팅룸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이라고 할지 그분이 묘사한 직원의 내용을 보면은 위아래로 검정 옷을 입고 있었다고 쓰여 있었는데 저는 알바하러 갈 때 올블랙으로 입고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주로 피팅룸 담당이었으니까 이제 조금 떨면서 그 컴플레인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직원분이 그 손님을 바로 못 본 모양이에요. 그냥 먼저 피팅룸에 들어가셨나 봐요. 직원분이 이제 그때서야 그 손님을 발견을 하고 굿즈 누이데까라 와가리 쿠다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저희 피팅룸 시스템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또 이 말이 올리브영으로 예시를 들면 이제 올리브영에서 항상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말처럼 그냥 무의식처럼 튀어나오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손님 봤다? 하면 툭 치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손님이 아노코토바 키이테 하라가 타치마시타. 아레테 다다시 요겐 데스까? 라고 쓴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신발을 벗었는데 나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엄청 길게 컴플레인을 쓰셨거든요. 다른 원인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미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알바가 뭐 엄청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정도로 컴플레인을 쓴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례를 할 때 매니저님이 이거 컴플레인 들어왔으니까 다들 봐라 이거 조심해라 라고 좀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일본의 컴플레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좀 더 이제 알바에 엄격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게 제가 한국에서는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길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일본 친구한테 말했을 때 근데 왜 한국 올리브영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다들 말 걸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표정이 무표정이잖아. 그게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고에서 알바를 했을 때도 초반에 구베르상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건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한 번도 손님에게 응대를 잘 못한다. 표정이 무섭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일본은 정말 알바에 조금 엄격하고 물론 한국도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그게 조금 더 강하고 굉장히 응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일본에서 알바를 2번 하면서 매장 자체로 들어온 컴플레인은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것에 막 두려움을 느끼시진 않으셔도 돼요. 친절한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알바를 꿈꾸거나 앞으로 이제 알바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즐겁게 알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일본 알바 썰을 풀어보았는데 약간 노잼인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 다른 이야기도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바이바이.